네, 안녕하세요. 저 키움증권에서 음식료 유통업종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은 이제 최근 좀 소비 경기 상황을 좀 돌아보고, 트렌드를 좀 체크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맞춰서 어떻게 좀 기업들이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좀 준비했고요. 뭐, 탑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이제 가성비 선호,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기업들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콘텐츠는 이렇게 좀 세 가지 파트로 좀 구성을 했고요. 앞단에서 좀 동향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트렌드의 상황, 그리고 인플레가 좀 둔화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업 전망, 그리고 이제 기업들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뭐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 뭐 AI 이런 얘기들을 AI가 굉장히 좀 화두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그 AI 수요 증가에 따른 이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올라가는 부분이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한국 전체 수출에 좀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초를 저점으로 수출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체감적으로 저희가 내수 소비 경기는 이제 크게 회복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22년부터 좀 계속 있었고 해외 여행으로 조금 나가는 그런 소비들이 증가하면서 내수 쪽에서 이제 어떤 돈이 좀 풀리지 않았던 게 아닐까 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시면은 뭐 기준선이 이제 1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이제 호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10포인트 근처까지는 아직은 이제 가지를 못하고 1년 내내 조금 횡보를 이제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22년 말에 좀 금리 급등에 따른 그런 신용 경색이 있었을 때보다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반등을 했지만 아직은 좀 경기가 많이 회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레벨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한국 전체 수출은 23년 초를 기점으로 좀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성장률이 한 5에서 15%, 한 평균 10% 정도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외의 업종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워낙 AI 수요가 강력한 탓에 이제 좀 전체 수출을 좀 견인하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이제 한국 소비를 볼 때 이제 가장 많이 좀 보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짙은 핑크색 선으로 이제 되어 있는 선이 19년도 동월 대비 소매 판매 증가율이고요. 옅은 핑크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년 동월 대비 이제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횡보하는 느낌인데, 제가 이제 19년하고 좀 비교를 한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20년도, 21년도에 이제 굉장히 좀 소비가 이제 코로나 그 질병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월별로 워낙 이제 수요의 계절성이 많이 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제가 19년하고 좀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2년 말 이후에 크게 소비가 회복되지 못하고 좀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더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소비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이제 거주자의 국외 소비 지출이 거의 뭐 3조 원 내외에서 분기별로 움직였던 것이 최근에는 거의 10조 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19년도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수준과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4년 1분기가 한 9.6조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마 이제 2분기, 3분기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계절적으로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QOQ로 조금 더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수 소비 경기가 좀 빠르게 수출액 대비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좀 해외 여행 소비도 일부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별로 봤을 때 조금 이제 특이한 부분은 역시 이제 쿠팡하고 중국 직구 플랫폼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식품 유통회사들 정도만 이제 가격 인상을 제조사들이 하다 보니까 매출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쿠팡은 1분기 거래액이
뭐 실적 발표 내용을 봤을 때는 한 30% 정도는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산이 되고 지금 중국 직구 플랫폼 저희가 이제 뭐 흔히 알테시라고 좀 많이 하는데요. 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인 이런 중국 직구 플랫폼들이 1분기 거래액이 한 5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 채널에서 이제 쿠팡하고 이 중국 직구 업체들의 좀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쿠팡 1분기 실적 자료에서 저희가 좀 발췌를 한 건데 이제 지금 순 매출액이 YOY로 이제 환율 효과를 제거하고 한 20% 정도 수준인데 여기 회계 처리 변경 효과까지 제거하면은 한 10%포인트가 더 올라가서 한 30% 정도는 늘어난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중국 직구도 뭐 전분기 대비로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트렌드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 4분기보다는 한 조금 이제 1,000억 원 정도 QOQ로 감소하긴 했지만 4분기가 이제 광군제 같은 큰 행사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1분기 거래액은 굉장히 이제 크게 잡힌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핀더더의 테무가 한국 공략을 강화하면서 더더욱 성장세가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이제 대표 오프라인 리테일러인 이제 백화점과 할인점은 여전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주가도 좀 많이 하락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매출 회복이 더디고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22년도까지 이제 패션 잡화와 명품의 매출이 좋았는데 이 부분들이 성장세가 좀 약해진 상황입니다. 할인점은 뭐 이마트 최근 매출 공시를 보면은 2분기에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역신장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식품 카테고리에서 계속해서 쿠팡하고 컬리가 판촉을 늘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마트나 이런 뭐 창고형 할인점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GS 리테일처럼 이제 근거리 상권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또 할인점의 점유율을 일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작년 포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인점이 판관 비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가격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을 높게 세팅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마켓시어 하락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차트는 백화점의 점포당 매출액이니까 뭐 거의 기존점 성장률하고 유사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은 주요 카테고리별 성장률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기존점 성장률이 뭐 아주 크게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5% 미만에서 거의 움직이고 있고 상품군별로 봤을 때는 명품이 조금 성장세가 높긴 하지만 다른 패션 잡화 카테고리, 좀 비중이 큰 카테고리들은 매출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이제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화점은 이제 중고가 세그먼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도 매출이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매스 채널에서 마켓 시어를 뺏기고 있는 할인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매출이 많이 좀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는 이제 명절 시점 차이 때문에 이제 설 매출이 좀 4분기보다 1분기에 좀 더 집중돼서 나가다 보니까 전년 동월 분기 대비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 2분기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로 턴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비식품 카테고리에서 공산품 쪽에서는 뭐 사실상 좀 많이 경쟁력을 좀 잃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식품 쪽은 이제 신선식품 쪽이 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가공식품 쪽은 조금 매출이 최근에 좀 약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이 좀 얇아지면서 대형마트 가면 사실 한 번에 많이 구매해서 이제 집에 쌓아놓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소비 패턴들을 조금 이제 예전보다 지양하다 보니까 이제 냉동 간편식 같은 것들이 좀 수요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이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율을 크게 만들지 못하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컬리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컬리는 이제 22년 한 11월부터 뷰티 컬리를 런칭을 하면서 사실 이제 전반적인 상품 포트폴리오를 식품만이 아니라 이제 화장품 쪽을 좀 늘려가는 전략을 택했고요. 이 회사는 좀 특징인 게 조금 여유가 있는 30대 중반 이상의 여성 소비층이 사실 좀 두텁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선호할 만한 조금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입점을 시키면서 뷰티 쪽에서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렸고, 거기에 이제 물류센터가 이제 신규 오픈한 것이 안정화되면서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제 수익성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에비타가 좀 흑자 전환을 했고, 영업이익도 거의 이제 소폭의 거의 BEP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이제 매출 성장에 조금 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촉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경쟁 업체들한테 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S는 이제 근거리 상권의 강자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에서 CE와 함께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점포 수를 보유한 편의점 업체인데, 이제 GS도 프레시라는 이제 슈퍼도 이제 운영 중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가맹점을 중심으로 점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인점이 사실 코로나 때 이제 많이 폐점을 하면서 이제 근거리 상권에서 이제 수요가 조금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원거리로 이동해서 이제 갔던 소비자들이 이제 할인점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슈퍼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구매력이 좀 약해지면서 이제 집 근처에서 소량으로 구매해서 이제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식사를 이제 좀 때우는 이제 그런 좀 패턴의 소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GS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사와 다르게 편의점 중심의 사업자입니다. 이제 롯데나 홈플러스, 이마트는 대체로 이제 그로서리 유통에서 메인 채널이 이제 대형마트 할인점이다 보니까 수익성도 안 좋고, 최근에 이제 점유율도 많이 뺏기면서 투자를 많이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GS는 편의점 사업에서 이제 창출되는 탄탄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가맹점을 중심으로 지금 점포 확대를 크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지금 점포 순중이 전분기 대비 29개가 증가했고,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지금 70점을 제시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이 가이던스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매스 채널에서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편의점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이제 큰 채널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남은 게 편의점인데, 사실 이제 워낙 담배 매출이 크기 때문에 경기 변동 영향이 좀 작아서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고요. 근데 이제 우려는 이제 사실 이 22년, 23년에 이제 리오프닝 구간에서 워낙 이제 매출 증가세가 셌습니다. 또 음식료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많이 하면서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점포 순증도 좀 둔화되고, 즉석식품의 특히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사실 3위권 이하 업체들은 점포를 크게 늘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익 구조가 악화되면서 예전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상품군별 매출액에서 어쨌든 편의점이 가장 성장 드라이버로 보는 카테고리인 즉석식품이 성장세가 많이 좀 꺾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점포 순증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좀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보시다시피 점포수 증가율이 저희가 보통은 5% 이상은 항상 나왔었는데, 최근에 3%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성장률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 산자부 자료를 보면은 이제 계속 그 기말 기준으로, 월말 기준으로 점포수가 나오는데, 사실 2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CU랑 GS 외에는 점포 순증을 하는 업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포 순증세가 최근에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산업의 컨솔리데이션, 그다음 시장 성장률 둔화 영향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점포 수도 증가 트렌드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가성비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면요. 사실 앞에 나왔던 부분들에 조금 되풀이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사실 품질 서비스 관련 논란에도 불구하고 알테시가 굉장히 이제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블로그 이런 거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사실 뭐 배송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인도 받은 그런 상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실 다른 이제 국내 플랫폼 대비는 조금 이제
그 불만은 섞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들의 이제 가격 레벨이 낮다 보니까 배송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참고 좀 수용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보기 활동에서도 이제 근거리 소량 구매가 이제 선호되다 보니까 대형마트보다 그 SSM의 매출이 좀 강하게 나오는 현상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라면 회사들이 사실 가격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우려하시는 시선들도 있었지만 사실 뭐 라면만큼 이제 저렴한 식사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 불경기에서는 가격 정가가 너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전부 다 이제 가성비를 선호하면서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하는 모습도 일부 나오면서 라면 회사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양호했던 걸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주가도 농심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 차트는 이제 매출 성장률을 SSM하고 대형마트를 비교한 차트고요. 저희가 사실 저희 주식시장에서조차도 SSM 시장을 그렇게 많이 이제 분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워낙 이제 대형마트 대비 많은 측면에서 열이었죠. 뭐 대형마트가 하면 그래도 가격도 싸고 상품의 셀렉션도 다양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SSM보다는 항상 좀 우위에 있는 업태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할인점이 이제 예전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고 소비자들이 이제 사실 4인 가구가 마트 가가지고 이제 한번 장을 보면은 20-30만 원이 굉장히 우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스켓 사이즈에 좀 부담감을 느끼면서 SSM 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채널로 이동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신선식품들은 여전히 좀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사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젊은 소비자이더라도 이제 식료품만은 좀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비층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층들을 잘 잡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매출 성장률이 벌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는 라면의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21년도 하반기 그리고 22년도 하반기에 큰 폭의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대체로 누적으로 한 20% 정도 이제 가격 인상을 하고 작년에 아마 한번 가격 인하하면서 조금 이제 CPI가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농심 국내 법인 실적도 이제 그에 따라서 좀 많이 개선이 됐고요.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환율이 많이 상승하면서 농심이 이제 원가 부담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제 두 차례 가격 인상으로 이제 가격 전가의 성과를 얻으면서 국내 법인의 이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그 삼양식품처럼 농심도 이제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좀 증가한 부분도 있는데 메인 이제 팩터는 어쨌든 가격 인상 그리고 에 따른 이제 수익성 개선이 이익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시장에서도 계속 이제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저는 이제 뭐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월별로 스케줄까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좀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단계에는 최소 좀 들어갔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과연 가성비를 선호하는 이 소비자들의 센티가 바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내리더라도 소비자들이 바로 체감하기 어렵고 그리고 설령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과연 뭐 예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게 과감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25bp씩 정말 이렇게 조금씩 내려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또 영향을 주는 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선호 현상이 완화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빠르게 완화되려면 수출 경기가 이제 꾸준히 견고해야 한다는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 거의 이제 월별로 봤을 때는 CPI 증가율이 거의 10% 근처까지 육박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3%대로 좀 내려온 모습이고 한국도 미국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좀 앞으로 아웃룩을 어떻게 보고 있고 기업들이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소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수출 반등 강도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 얘기는 계속 나오긴 했는데 컨센서스가 계속 좀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의 강도라든지 그런 게 조금 예전보다는 좀 약하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시기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조기에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월별 한국 수출이 완만하게 이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뭐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이제 국내 어쨌든 그 소비자들 근로임금 이런 것들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뭐 연초에 상여를 많이 지급해야 차도 바꾸고 백화점 가서 명품도 사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이 수출이 계속 견고하게 유지되는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은 내년 초에 조금 반등의 어떤 조금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제 부동산 가격도 조금씩은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거래량 지표라든지 그 반등의 강도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직은 이게 본격적인 거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긴 하지만 저점을 확인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제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쪽으로 조금 돈이 쏠릴 가능성이 있냐? 저희는 이제 사실 리오프닝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워낙 집에 갇혀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했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서비스 쪽에서 소비하는 부분들이 좀 컸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쏠려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구재 소비 쪽은 사실 이제 기저가 이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제 경기가 조금 반등을 한다면은 좀 내구재 소비가 그래도 조금 반등할 때 가시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 보시다시피 계속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월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 지수인데 이제 아파트만 가져온 거고 서울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이고요. 사실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전세대출금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신용대출금리나 마이너스 통장금리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어서 이제 기준금리 대비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런 부동산 가격에도 이제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트를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서비스 쪽으로 소비가 많이 쏠려 있음을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건데 이 현상도 저는 계속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해외 여행이라는 게 22년 하반기부터 특히 많이 좀 재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경험을 한 상태시잖아요. 뭐 일본에 뭐 어떤 분은 뭐 이제 뭐 두세 번씩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원래 뭐 한 해에 뭐 여행을 뭐 한두 번 가셨던 분이 뭐 세네 번 가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이 소비를 굉장히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느냐? 달러가 굉장히 여전히 높고 일본 외의 여행지는 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현상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심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비가 만약에 조금 피크아웃을 치는 것이 이제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이제 전체 사이클이 올라갈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화 쪽의 소비가 조금 이제 돈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건 이제 내구재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 경상지수 기준이고요. 왼쪽 차트는 이제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리고 24년을 비교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19년도 대비 20년, 21년에 거래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24년도는 21년보다 사실 약한 상태입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21년부터 24년을 제가 비교해 놨는데 보시다시피 뭐 22, 23년도도 정체라는 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한 2, 3년간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판매량이 이제 많이 줄었다는 얘기고 볼륨 측면에서는 저는 좀 이제 베이스 이펙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업체들은 이제 계속 수요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할인을 많이 늘리면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실제 가격은 조금 이제 체감상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 쪽으로 쏠려가는 부분들이 조금 둔화되고 경기가 반등하는 사인이 나온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구재, 뭐 가전이나 이제 가구 쪽의 소비가 그동안 너무 이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반등 가시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식품의 온라인 점유율 상승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지난 포럼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장기적인 트렌드라 보고 있고, 사실 식품은 주력 소비층의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페네트레이션이 좀 나중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쓱닷컴이 매출이 많이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FI하고 좀 이슈가 있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점유율이 가장 큰 쿠팡의 성장세가 견조하고, 또 컬리도 외형 성장을 중시하는 이제 경영 기조로 변화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식품이 계속해서 뭐 15% 정도의 온라인 시장 성장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식품 카테고리는 적어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전체 재화 전체로는 사실 의류하고 성장률 차이가 아직 많이 안 나는데요.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성장률이 최근에 뭐 20%도 나올 정도로 이제 그로스가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프라인을 이제 고집하시는 분도 있지만, 워낙 이제 아직 온라인의 침투율이 한 20%대로 낮은 수준이고, 쿠팡과 컬리가 마켓시어를 개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좀 중기적으로 이어질 거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컬리가 사실 22, 23년에 매출이 정체였는데 분기별로 보면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매출이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매출 성장률도 QOQ로 개선세고요. 뭐 2분기는 조심스럽지만 뭐 두 자릿수 증가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컬리도 예전보다는 이제 수익 중심보다는 이제 매출 중심으로 좀 시프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결국 이제 해외입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주식시장에서 제일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수출을 터뜨려야 결국에는 기업이 장기 성장의 토대를 이제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한국은 이제 출산율이 이제 둔화되면서 내수 시장이 이제 저단가 상품 중심으로 이제 판매량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는 이제 그 상류층의 구매력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이제 저가 제품들은 전체적인 인구수, 볼륨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율 둔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뭐 조금 이렇게 결혼도 증가하고 하고 있으니까 좀 바닥은 치지 않았냐라는 분석이 있지만, 워낙 이제 출산율의 절대 레벨이 낮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은 뭐 필수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점은 앞서 상현식품의 케이스처럼 그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요. 화장품하고 식품업체들이 최근에 좀 매출이 이쪽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단가가 높은 미국, 유럽과 같은 이제 선진국 시장에서 인지도가 올라가는 점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삼양식품이 올해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고 주가가 갈 수 있었던 이유도 제한된 캐파 속에서 전체적인 평균 판매 단가가 올랐었기 때문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지역적 확장성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수출되는 제품들이 선진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가격적 메리트도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템들에서 좀 좋은 시도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앞에 삼양식품 그 임원분께서 이제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뭐 많이 드릴 내용은 없지만,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불닭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한 건 굉장히 이제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 수출 자체도 한국 전체 수출을 보시다시피 견인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비중이 커진 상황입니다. 작년에 한국의 글로벌 라면 수출이 1조 2천억이었는데요. 거의 한 60%까지 삼양식품에서 나왔고, 나머지가 이제 농심이나 다른 기업들에서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수출 증가율이 계속 한 30%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강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을 기준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24년 7월 현재까지 봤을 때 뭐 작년 거의 10월 누계 수출에 육박할 정도로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면에 제가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냉동 김밥입니다. 라면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성비 아이템인데 냉동 김밥도 이제 그런 컨셉이고요. 또 미국은 이제 비건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제 채식 중심으로 좀 이제 좀 사람들한테 채식 제품으로 인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선호도가 광범위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출액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냉동김밥의 월별 수출액인데 뭐 작년 연간 수출의 절반 정도가 지금 한 달에 나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출 규모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좀 이게 냉동김밥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한국의 내수 시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분들은 대체로 이제 분식점에서 사 드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정에서 김밥을 해서 드시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수익 구조를 앞으로 좀 마련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다양한 유통 채널에 좀 진출해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에 좀 마진 측면에서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경기 회복 지연으로 가성비 트렌드는 계속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하고 있는 게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의 센티가 변화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통화 정책이 시차를 두고 작용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만약에 회복을 한다면 저희는 이제 서비스 속이 많이 쏠렸었기 때문에 내구재가 좀 반등 가시성 높을 거로 보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식품의 온라인 침투 상승 그리고 출산율 둔화에 출산율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해외 시장 개척 이런 것들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기업들이 좀 성장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